네, 저번 시간에 정치 영역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았죠. 처음부터 정치 영역이 있었던 건 아니죠. 생산자들이 있었고, 이제 생산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자들이 만든 조직이 정치 영역이죠. 정치 영역은 직접 생산 안 하죠. 따라서 이제 생산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원받는 생산물이나 활동이 세금이죠. 그래요. 생산자들이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들게 생산한 것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처음 정치 영역이 생길 때 정치 영역이 하는 일은 생산자의 일들이었겠죠. 생산자의 일이었던 거예요. 분쟁 해결, 치안, 국방, 정치 영역이 없으면 생산자들이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 영역을 별도로 구성한 거예요. 뒤에 딴 일을 하는 거는 별도로 변질될 수 있는, 다 변질됐죠. 어느 정도. 원래는 생산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 영역이 구성된 거예요. 정치 영역과 생산 영역이 있으면 뭔가요? 그걸 뭐라 하나요? 국가라고 하죠. 국가는 뭔가요? 사람들이 원활한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만든 조직이죠. 물적 토대는 어떤 지역이 있는 거죠. 지역 안에도 많은 게 있죠. 각종 자연물 다 속한 거죠. 그런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왜? 원활한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죠. 국가는 하나의 그냥 생산 조직이라 보면 돼요. 생산 조직. 그렇죠. 정치인은 역시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체가 하나의 생산 조직인 거죠. 왜 국가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현 시대에도 국가가 있죠. 고대에도 국가가 있고. 국가라는 형태가 원활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형태가 있으면 국가가 사라지겠죠. 그래요. 최근에는 국제기구도 나오죠. UN 이런 거. 국가가 더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UN 또 왜 만들어졌나요? 국가 단위로 활동하다 보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국가는 이제 그 어떤 조직이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딴 나라와 전쟁도 일으키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대규모 피해만 일어나고 그래서 좀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좀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생긴 게 유엔이죠. 그런 거예요. 생산 원리는 그거라는 거죠. 국가든 국제기구든 그 생산자들이 일을 하는 거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공적 역량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게요. 생성 원리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요. 소유권이 우선 성립이 됐겠죠. 공적 영역이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 우선 있었겠죠. 정치 영역도 생기고 소유권도 생겼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소유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고대 법을 살펴봤는데 그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이런 거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소유권이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시장 시장보다 더 빨리 써야 되겠죠. 소유권이 왜 그래요?
소유권이 있어야지 팔 수가 있는 거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아닌데 팔 수 없잖아요. 내 것이 없으면. 소유권은 시장보다 더 빨리 생겼다고 보면 돼요. 당연한 거죠. 시장이 생기려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집단적인 소유권이든 개인적인 소유권이든 그래요. 처음에 정치 영역이 공적 영역이었을까요? 현 시대는 공적 영역이죠. 공적 영역의 개념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특징은 정치 영역 역시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됐죠. 정치 영역과 생산 영역이 모두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된 거예요.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이 됐으니까 왕도 있는 거죠. 귀족도 있고 왕이 다 정치 영역의 어떤 재산과 그 왕이라는 위치를 자기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적 영역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다 그냥 소유 대상으로 인식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정치 영역도 소유 대상으로 인식된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영역이나 생산 영역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뭐가 있나요? 욕망이 있죠, 욕망. 그러면 처음에 정치 영역이 생길 때 만들 때 생산 영역에서 정치 영역이 생길 때 생산자들이 만든 거죠. 이렇게 뭐 무력을 주고 이러면 그게 변질될 걸 알아서 알고 줬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필요하니까 일단 만든 거죠. 그 필연적인 거죠. 그 만드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나 그렇죠. 근데 이제 무력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 그냥 생산 기능만을 담당했겠지만 이제 또 다른 기능을 지니게 되는 거죠. 뭐예요? 정, 정치 영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생겨버린 거죠. 생산 기능과 원래의 기능. 생산 기능은 원래의 기능이죠. 또 하나는 정치 영역의 구성원들이 욕망의 실현 기능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영역은 어떻게 인식됐나요?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된 거죠. 생산 영역은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소유권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인정된 건 아니겠죠. 또 제한이 있었겠죠. 왕이 지닌 소유권에 대한 권한과 소유권의 범위와 귀족들이 이제 지닌 소유권의 범위 이런 건 있었겠죠. 노예 계층들은 노예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소유권이 인정 안 됐죠. 그냥 소유 대상일 뿐이었죠. 물건과 같았죠.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래요. 그런 차이는 있었겠지만 소유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모든 것이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거죠. 사람까지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도 있는 거죠. 노예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생성되고 발전됐죠.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큰 시장도 있었죠. 세계적인 시장도 있었죠.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년, 200년 그때 보면 실크로드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서양까지 그 실크로드가 이어져 있었죠. 유럽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도 상거래가 큰 시장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많이 발전해 있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있으면서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예전에 얘기했죠. 공업자본, 상업자본이 생기고 그 공업자본, 상업자본이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자본을 없애버리죠. 농업자본은 신분제도로 자기들이 지위를 유지하고 부를 누렸죠. 근데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았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또한 상업자본, 공업자본은 성장하면서 농업자본이 이제 그 통제하고 있는 인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겼죠. 그 신분제도가 사라졌어요. 신분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뭔가요?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존재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왕이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게 뭔가요? 정치 영역이죠. 그래요. 그 말은 뭐 어떻게 되나요? 정치 영역 소유권이 부정됐죠. 이제 왕이나 귀족이 사라졌으니까 정치 영역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 안 돼요. 정치 영역은.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1910년까지 있었죠. 그때는 왕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권력의 그 소유권, 정치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정치 영역에 대한 소유권은 부정되고 공적 영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공적 영역 생긴 게 얼마 안 됐죠.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적 영역은 어떤가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돼요. 아주 고대부터 그랬던 거죠. 오래된 거죠. 시장이 발달하면서 좀 더 이제 강화되고 이제 아주 법적으로 상세하게 돼 있지만 소유권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고 보면 돼요. 정책력까지 소유권 인정됐던 거니까. 지위 역시 마찬가지죠. 재산과 결합된 지위는 소유권이 인정되죠.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위 사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사적 영역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인정되고 있어요. 원래부터 인정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인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법제화된 건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원래 사적 영역에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공적 영역은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소유권 인정됐죠, 공적 영역이. 근데 재산 및 지위에 대한 소유권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수단들이 나오겠죠. 뭐가 나와요? 이제 선거나 시험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거예요. 누가 그 부모를 이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공직을. 또 아무나 그 공적 영역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 선거나 시험제도가 생기겠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공적 영역, 사적 영역하고 다르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소유권이 부정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재산 및 지위에 대한 소유권 부정된다. 입법부도 마찬가지죠. 입법부도 왜 생겼어요? 입법부도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 그건 마음대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래요? 소유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 때는 오히려 입법부가 쓰면 싫어하겠죠. 자기 건데 그 정치인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이렇게 뭐 좀 입법부 이런 게 걸리적거리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이
뭔지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민주정치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정치 제도 이러면 뭐라고 하나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네요? 뭐 선거가 도입되면 이제 민주정치 제도가 실현한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국민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다수 국민의 뜻을 실현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 아까 얘기했죠. 공적 영역에는 두 가지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했죠. 한 가지는 생산 기능, 두 가지는 뭔가요? 다른 한 가지는 뭔가요? 그 정치인의 구성원들이 욕망 실현 기능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생산 기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능이고 정치인들이 욕망 실현 기능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구성원들이 그 욕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생산 기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을 없애라는 거죠. 이 생산 기능을 하는 건 뭔가요? 처음 국민들이 뜻인 거죠. 처음 이제 정치경을 만들 때 그 생산자들이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달라졌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누가 내나요? 생산자들이 내죠. 생산자들이 내는 거예요. 달라진 거는 이제 뭔가요? 처음 만들 때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지만 지금은 정치 영역이 이제 무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수 민주정치 제도가 현 시대에 나타난 거를 다수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뜻이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뜻이라는 거는 뭐 민주주의 하자 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 하자 할 수도 있고 평등을 하자 할 수도 있고 뭐 사회주의 하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생산 기능이라는 거는 좀 광범위하죠. 단순히 직접 생산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죠. 분쟁 해결이나 뭐 좀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치안이나 국방이나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 걷어서 뭐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뭐 코로나처럼 위기가 터지면 또 그걸 잘 쓴다거나 또 혹은 전쟁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살피거나 고대에도 다 그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웃 부족하고 싸워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을 그 공동체에서 책임을 졌겠죠. 그런 거예요. 정치 영역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똑같다는 거죠. 좀 약간 좀 생산하고 살려면 여러 가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생산자가 개개인이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정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의 생산 기능으로 돌아가라는 게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현 시대에 나타난 의미인 거예요. 뭐 선거로 됐으니까 국민의 뜻이니까 뭐 사회주의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거 해보겠다.
국민들의 뜻이 복지니까 뭐 내 맘대로 복지 한번 해보겠다. 실패해도 국민들이 원했던 건데 이런 게 민주정치 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가 현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신분제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원래 기능은 정치 영역 역시 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수행해야 할 생산 기능을 해라 이 말.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 불변의 국민의 뜻에 비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지금 현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시장 자본은 고대부터 있었고 지금은 시장에 기반한 자본이죠. 그러니까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 게 현 시대에는 정치 영역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적 영역이 등장한 의 공적 영역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나요? 민주 정치 제도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라 했어요? 엉뚱한 짓 하는 게 민주 정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의 생산 기능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생산 기능 회복. 그건 또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시장과 시장의 바탕한 자본의 유지 발전을 하는 게 이제 공적 영역이 생긴 의인 거예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 그 정치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해치고 자본을 해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게 정치 영역의 기능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고대부터 변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